함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4차 역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청나라인데요. 교과서는 110쪽, 111쪽입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청나라인데, 청나라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나라 다음에 들어섰던 나라고요. 참고로 중국의 현대, 지금은 중국을 중화인민공화국이 있잖아요. 그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기 전 마지막 근전대적인 그러니까 전근대에 있었던 마지막 중국 역사의 나라인데요. 저는 좀 사극을 즐겨 보거든요. 우리나라 사극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극들을 좀 보는데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중국 이 청나라 시대 때 사극을 보잖아요. 그럼 항상 배우들이 머리를 변발하고 있어요. 변발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약간 유목민족들의 특징인데, 유목민족들은 말을 타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산발이 되면은 말 타다가 엉킬 수 있고, 또 말 타는데 불편하니까 머리를 싹 다 밀어버려요. 그래서 밀고 부분만 남겨서 이걸 머리를 땄습니다. 근데 이 청나라를 살았던 민족이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여진족, 만주벌판에 살던 여진족이거든요. 이들은 머리를 이렇게 따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청나라 시대 때 사극을 보잖아요. 그럼 모든 남자 배우들은 다 머리를 다 민 상태로 변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상투적으로 딱 갓쓰고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패션 쪽에서는 더욱더 좀 지금 지역에 봐도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성견지명이 있었다. 우리나라 사극 배우들 만약에 우리나라도 변발했었어봐요. 그럼 그 나라도 다 밀었어야 되는데 얼마나 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과연 이 청나라 왜 이 다 변발하고 다녔을까? 그리고 이 청나라는 마지막 중국의 전 근대적인 나라로서 어떤 역사를 간직하고 있을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학습 목표, 청나라의 건국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나라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 건국되기 전에 잠깐 상황을 얘기해 줄게요. 이 청나라를 건국한 민족이 여진족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진족. 들어봤는데 언제지? 바로 중국사 할 때 당시에 요나라, 거란족이 북방민족이던 거란족이 요나라 건국했고, 그 다음에 만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진족들이 금나라를 건국했다. 그래서 이 여진족들은 당시에 화북 지역까지 다스리게 되었고, 이때 남쪽은 송나라, 북쪽은 금나라가 다스렸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바로 우리가 아는 몽골 대제국이 건국되었죠. 그러면서 1200년대에 당시에 금나라는 멸망당한다. 1200년대에 금나라가 멸망당하고, 이때 금나라를 건국했던 여진족들은 원래 자신들의 고향인 만주 지역, 백두산 북쪽 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기서 다시 300년, 400년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600년대였습니다. 이때 정말 뛰어난 한 부족장이 등장했죠.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누라치였습니다. 훗날에 이 청나라의 나라를 세웠던 태조 누라치가 당시에 등장을 짠 하고 해서 당시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여진족들, 만주에 살고 있던 여진족들을 한 명 한 명 힘으로 또는 회유하면서 포섭하면서 거대한 나라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누라치가 당시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만주 지역의 여진족들을 통일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참고로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시간에서 여진족 또는 이들을 만주족이라고 할 거예요. 만주족. 같은 의미입니다. 이들은 옛날부터 여진족이라고 불렸는데, 이들이 사는 지역이 만주벌판이에요. 만주예요. 그래서 이들을 여진족 아니면 만주에 사는 부족이다. 그래서 만주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진족, 만주족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때 누라치가 여진족을 통일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해요. 야, 내가 나라 이름을 뭘로 하면은 잘 지을까? 나라 이름이 중요한데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해요. 그래. 옛날 아주 먼 옛날 300년, 4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께서 중국 북쪽 지역을 다스렸잖아. 그때 나라가 바로 금나라였잖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금나라의 길을 잇는 훌륭한 여진족들이 되자라고 하면서 나라 이름을 후금. 후라는 것은 뒤라는 뜻이에요. 뒤에 다시 금나라를 건국했다. 그래서 후금이라고 했고요. 누라치가 죽고 나서 그 아들 홍타이지가 물려받게 됩니다. 홍타이지는
더욱더 영토를 매우 확장시켰습니다. 당시에 만주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토를 더욱더 많이 넓히면서 몽골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아들이었던 홍타이지는 나라 이름을 우리는 후금을 더 뛰어넘는 나라가 되었다. 이래서 나라의 이름을 오늘 주제인 청나라로 바꿔버렸습니다. 청이에요, 청.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누르하치라는 부족장이 여진족들을 통일했고 여진족을 통일했고 나라 이름을 후금을 바꿨다. 그 아들 때 영토를 더욱더 확장하면서 나라 이름을 청이라고 바꿨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학습 목표 청나라의 전성기 가장 잘 나갔던 시기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근데 지금부터 할 거 청나라의 전성기를 다스렸던 황제가 딱 3명 있거든요. 청나라에 정말 뛰어났던 청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에서 가장 뛰어났던 황제라고 평가를 받아요. 이들이 바로 강희제, 그 다음에 옹정제, 마지막이 권룡제인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쓰면서 여러분들 노트 필기하겠지만 선생님이 전성기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 미리 시험에 안 나온다 얘기하냐면은 여러분이 막 강희제가 누구고 옹정제가 누구고 권룡제가 누구고 막 외울까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청나라 시절이 전성기를 달렸던 황제 3명이 있었는데 걔들이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 강옹건 선생님은 어렸을 때 그냥 강옹건 이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막 이렇게 암기에 치중하지 말고요. 그냥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이해 과목이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시험 문제 풀 때도 아마 선생님 시험 전에 얘기하겠지만 암기해서 푸는 시험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암기식 시험을 싫어해서 여러분이 좀 시험 전에 한번 팁을 주겠지만 역사를 가장 좋은 방법, 공부하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노트 필기랑 딱 펴놓고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딱 그 단어들, 이 노트에 써있는 단어들을 보고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만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해가 된 거거든요. 딱 이 수준으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노트를 내가 안 보고 막 달달달달하고 얘기한 건 이건 암기 플러스 이해고요. 그냥 내가 노트 필기된 걸 보고 이거는 뭐였어? 라고 딱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하시면 이번 시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중요한 황제들이니까 한번 보긴 볼게요. 자, 어떤 황제들이냐? 강희제는 당시에 러시아, 왜냐면 중국 위가 러시아잖아요. 당시에 러시아도 엄청나게 영토를 넓히고 있었고 강희제도 영토를 넓히고 있었어요. 러시아랑 중국이랑 만난 거예요. 청나라랑 만났는데 얘들끼리 야, 우리 거기서 싸우지 말고 서로 이 정도로 국경을 확장하자. 우리가 이 정도로 그냥 서로 딱 여기 국경 짓고 여기서 그냥 우리 사이좋게 살자라고 해서 이때 아마 강희제가 엄청나게 넓혀가지고 러시아랑 국경을 확정 짓습니다. 이 조약이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면 되고요. 그냥 강희제 때 영토를 넓히는 과정 속에 러시아와 국경을 확정했다라는 인물, 영토를 엄청 넓혔다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강희제가 이랬던 거 보잖아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은 말단 가장 작은 촌락 단위까지 문서, 당시에 뭔가 관리들이 쓰는 이렇게 보고서 같은 거 있잖아요. 직접 다 봅니다.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밤낮으로 일 엄청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정말로 이 강희제뿐만 아니라 옹정제, 권룡제 다 공통점인데 얘들의 공통점은 진짜 일 중독자였습니다. 완전 일에 치중해서 정말 말단, 중국이랑 영토가 엄청 넓은데 말단 천막의 일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 썼었던 훌륭한 황제들이었습니다. 정말 책임감이 강했던 황제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 옹정제인데요. 이때 옹정제 때는 야, 우리가 새로운 화의사상을 좀 정립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화의. 자, 이건 여기 필기하지 마세요. 자, 화의론이 뭐냐면 세상에는 화가 있고 중심이 되는 게 화가 있고 그 밖에 이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 송나라 또는 명나라 때 어떻게 했냐면 세상의 중심은 한족이요, 중국 민족이요. 그 밖에 있는 건 다르다라 그랬는데 지금 명나라 멸망해버렸잖아요. 이때 이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지역을 다스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중심은 명나라가 아니에요. 명나라는 세상에 사라졌습니다. 이때 청나라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중심은 어찌 세상의 민족이 어찌 한족만이 될 수 있는가?
이 강대한 영토를 가진 국가가 세상의 새로운 중심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화가 된 거야. 이제 청나라가 우리 만주족이 세상의 중심, 화가 된 거고 그 밖에 있는 거는 이민족들이야. 이러한 새로운 화의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자, 일단 권룡제 때 뭘 했냐면 얘는 책을 하나 정말 훌륭한 중국 역사에서 정말 훌륭한 사고 전서라는 책을 편찬했어요. 사고 전서. 사고 전서라는 전서 잘 보이나 혹시? 사고 전서라는 훌륭한 책을 편찬했는데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의 백과사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 아주 먼 옛날부터 있었던 모든 다양한 전통과 문화들을 책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전통의 문화를 집대성했던 책이 바로 서고전서인데 이러한 강희제, 옹건제, 권룡들은 청나라 영토를 매우 넓혔고 훌륭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학습 목표 한족 지배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될 예상이오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청나라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청나라는 당시에 만주에서 행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청나라는 영토를 확장한 과정 속에 이제 명나라를 멸망시켰고요. 중국 모든 영토를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어떻게 진짜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 근데 얘들도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뭐냐면 중국의 원래 민족이었던 한족들, 바로 이 한나라의 후손, 아주 먼 옛날에 한나라가 있었고 그 한나라의 후손들, 이 중국 지역을 거의 한족들이 한 80% 90% 인구수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한족들을 어떻게 지배하냐가 얘들의 문제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나라는 만주에서 시작했던 조금 소수의 여진족 또는 만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소수야. 당시에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청나라는 항상 어떻게 우리가 저 한족들을 지배를 할까? 우리보다 머릿수가 훨씬 많은 한족들을 어떻게 지배할까가 항상 이들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했던 정책이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있어요. 우선 첫 번째, 그래 한족들 다시는 우리한테 기어오지 못하게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즉 한족들을 억누르자. 한족들이 그 전에 있었던 그들은 어떻게 보면 화이론의 그런 중국 우리 세상 중심 우리 한족이야 라는 그러한 화이 사상에 젖은 저 한족들, 그리고 우리를 항상 깔봤던 저 한족들을 우리가 강경하게 찍어 누르자, 강하게 우리가 대체하자라고 해서 강경책을 펼쳤는데요. 대표적인 정책이 뭐가 있었냐? 우선 만주족, 혹시라도 만주에서 시작된 우리 여진족을 비판하는 놈 있으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즉 만주족 비판을 금지시켰습니다. 정말로 당시에 한족 중에 글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글 쓰는 사람들 중에 여진족 또는 만주족을 비하하거나 비판하잖아요. 발각되는 즉시 그 사람을 사형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족도 만주족들한테 악플을 달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당시에 만주족의 비판을 철저하게 검토했고요. 막 글자 같은 것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글을 썼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라라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만주족 바보 이렇게 앞글자 따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은근히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만주족 바보 이렇게 젓가락이 써서 이런 것까지 철저히 검사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만주족들이 한족들이 썼던 책들, 뭐 문학집, 시집 막 이런 거 다 탈탈탈탈 다 털어요. 그래서 만주족에 대한 비판이 조금이라도 있다,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정말로 다들 안녕하면서 하는 나라로 보내버렸다는 점.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만주족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을 할 수 없게 만들었고요. 이거 정말 큰 정책이었어요. 야, 너네 한족들 우리 무시하지 마. 우리 머리 변발하고 있어. 너네 다해. 변발해. 강연. 너네 맨날 우리 머리 민다고 뭐 이상하다고 했지. 너네도 같이 밀어. 하면서 모든 중국 사람, 원래 얘들은 중국 사람들은 원래 머리를 안 밀어요. 얘네도 약간 우리나라처럼 머리를 길러서 이렇게 상투래. 얘네는 머리를 길러서 이렇게 묶거든요. 근데 이러한 당시의 한족들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았던 이 한족들에게 변발을 강요했습니다. 정말 큰
사건이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우리가 청나라한테 딱 집을 당했다. 그랬더니 여러분 머리를 야 뒷머리 빼고 싹 다 밀어. 여기 이제 꼭 등기머리에 이런 황비용 머리에 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어땠을까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이걸 노린 겁니다. 야 너네 우리 깔보지 마. 너네도 우리랑 어차피 똑같아. 그리고 지금 너네 우리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죽일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한족의 정체성을 깔아 뭉개는 변발 강요. 너네는 이제 우리의 부하야. 우리와 같은 만주족이야. 라고 하면서 상조의 정체성을 없애버린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모든 중국 사람들이 머리를 깎아버렸다는 점. 굉장히 큰 강직이었죠. 머리뿐만 아니라 옷 스타일도 당시에 만주족 스타일로 입게 다녔어요. 더 이상 한족들 너네 옷 입지 마. 만주족 스타일로 입어.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에 대한 옷 스타일을 강요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찍어 누르기만 하면은 한족들이 어떨까요? 그렇죠. 불만이 있었겠죠. 야, 이거 들어와서 못 살겠다. 야,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야, 다 뒤엎어버려. 라고 반란이 일어나면은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청나라는 솔직히 얘네도 취급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머릿수가 뭐 상대가 안 됩니다. 머릿수가 8대2, 9대1 정도 되니까 한족들이 함께 뭉쳐서 청나라 물러가라는 순간 청나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는 어떡하냐? 야, 이렇게 찍어 누르기보다는 살살 꼬시기도 해야지. 즉,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지구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왜 쥐도 뭐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줘야 되나?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나? 아무튼 그 말이 뭐냐면은 궁지에 몰리면 뭐라도 뒤엎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청나라도 이 한족들을 지배할 때 막 이렇게 찍어 누르기만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이들을 살살 달래가는 게 필요했다. 이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유, 자신의 편으로서 끌어들였다. 이 회유책 어떻게 했냐? 바로 이 정책이었습니다. 만한, 경용. 자, 여기서 만은 뭐냐면 만주족, 여진족을 의미하고요. 한이란 건 한족입니다. 즉 만주족과 한족을 병용이에요. 병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만주족과 한족들을 함께 기용했다. 즉 관리로서 기용했다라는 뜻이 만한 병용책입니다. 이거 약간 몽골과 달라요. 몽골이 원나라가 지배했을 때는 몽골 제1주의라고 해서 당시에 야 모든 관리들은 우리 몽골족이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청나라는 그 역사를 본 거죠. 야 저렇게 했더니 한족들이 불만이 있다더라 라고 해서 우리는 만주족, 한족 똑같이 등용하겠다. 이게 바로 만한 병용 정책이었습니다. 네, 저는 종소리 때문에 영상 중지했다가 다시 틀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당시의 회유책, 한족들을 꼬시기 위해서 만주족과 한족을 똑같이 기용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당시에 청나라의 관리가 100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만주족 50명, 한족 50명 이 비율을 똑같이 맞춰줍니다. 그래서 한족들한테 야 우린 너네를 차별하지 않아. 너네를 우리랑 동등하게 같이 뽑을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한족들을 많이 국가 권력을 뽑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졌냐면 한족들이 정신적인 어떻게 보면 한족들이 하는 정신에는 이 가치가 있잖아요. 바로 유교. 원래 중국 아주 먼 옛날부터 형성되었던 이 유교 문화, 이 유교 문화를 없애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야. 그래, 한족들, 너네들 예와 이 춘과 효 이런 공자님의 말씀을 너네 중시하고 있지. 우리도 너네의 문화를 존중할게. 특히 이때 각 지방에는 유교를 따르던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신사라고 하거든요. 신사층. 그래서 여러분 아마 다음 시간에 신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신사들을 더욱더 잘 배워야겠어요. 너네는 옛날부터 유교를 배웠던 유학자고 또 명나라 시절의 관리였지 우리는 너네를 못 살게 두거나 너네를 없애지 않을게. 너네의 유교 문화 우리가 존중하고 명나라 시대부터 관리였던 집안이나 사람들을 존중하고 대우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보인 겁니다. 한족들 당시 청나라는 만약 우리한테 덤벼? 그럼 너네는 우리가 없애버릴 거야. 매우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과 동시에 한쪽으로는 다른 사람들도 포섭을 했다. 한족들을 포섭하기도 했다라는 모습. 그래서 한족 지배를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히 섞어서 지배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학습 목표 대외 관계인데요. 청나라는 주변 나라들 혹은 이때는 여러분 유럽 애들이 신앙로의 개척이라 그래서 아마 2학기 때 배울 건데 신앙로의 개척이라 해서 뭐 콜럼버스, 바스코 다가마 뭐 등등 모험가 탐험가들이 정말 전 세계에 탐험을 하고 모험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한 17세기, 18세기부터는 일본과 우리나라 또 중국에 계속해서 유럽 애들이 왔다 갔다 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주변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교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청나라는 어떻게 주변국들 그리고 저 멀리 서양의 국가들과 교류를 했을까 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좀 약간 체제를 다르게 해요. 주변국들과 당시의 주변국, 즉 베트남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일본과 저 멀리서 아주 멀리서 오는 뭐 프랑스, 영국, 서양 국가들과의 관계를 조금 다르게 합니다. 자, 주변국들, 우리나라 그리고 저 일본, 뭐 월남 이런 지역들 원래 그 청나라가 딱 주변국들과 어떤 관계를 맺냐면 명나라 시절과 똑같이 조공채공 관계를 맺습니다. 야, 딱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주변 나라들한테 그래요. 야, 너네들 옛날부터 명나라를 황제로서 모시고 너네는 왕으로서 책봉됐다고 하지. 이제 세상의 중심은 우리로 바뀌었단다. 그러니까 너네는 이제 명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쳐라. 그리고 우리는 너네를 왕으로서 인정할게 라고 하면서 조공채공 관계 질서를 맺고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서로 조공과 하사품을 주고받는 그런 물물 교환 방식의 무역 방식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들이었어요. 당시에 되게 대표적인 사건이었는데요. 1700년대에 영국의 메카튼이라는 한 좀 귀족 가문의 이제 외교관이 청나라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영국이 청나라랑 우리 이제 문화적으로 교류를 합시다 라고 했더니 청나라는 그런 거죠. 교역이 뭐야? 교역이 뭐니 얘들아? 우리 그동안 교역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은 항상 조공채공, 우리는 미국과로서 너네가 필요한 물건을 너네에게 줄 뿐이지 뭐 우리랑 너네랑 동등한 관계로서 무역하자, 트레이드하자, 뭐 거래하자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영국 서양 애들은 거래, 즉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서로 필요한 물건을 주고 사자, 사고 팔자 이게 무역인데 청나라에서는 이런 무역의 관계의 질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서양 국가들이 왔을 때 청나라는 좀 당황합니다. 쟤들이 뭔데 우리한테 뭐 동등한 관계로 무역하자는 거지? 우리는 무조건 조공인데? 이때 메카트니한테도 그래요. 야, 우리랑 무역하고 싶어? 그럼 우리의 신하가 돼야지. 너 나한테 절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동양권 문화에서는 이게 말도 어려워. 이 3번 절하고 9번 머리에 박는 게 예의였거든요. 단 형제한테 하는 예의였어요. 충성한다는 맹세였는데 이거를 메카트니한테 얘기를 해요. 야, 메카트니 너 나한테 상고 고부들을 해. 그러니까 3번 절하고 9번 머리에 박아. 이렇게 땅에 박아 했는데 당황스럽잖아. 서양인들은 이 절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뭐 절하는 문화가 없잖아요. 아니 내가 네 부하들인데 내가 너한테 왜 절을 해?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메카트니가 난 당신 절 못한다. 난 영국의 대영 제국의 신하로서 여기 왔지 너의 신하가 아니다. 난 절 못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가 조율하다가 그럼 너네 나라에서 어떻게 조율하는데? 이러니까 메카트니가 우리는 손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때 청나라 황제가 그럼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이때 메카트니가 한쪽 무릎만 끌고 당시에 청나라 황제한테 딱 손등 키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유명했던 사건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서양에는 조공책공이라는 그런 국제 질서라는 게 없었고 청나라 입장에서는 1대1 동등한 국가끼리 관계에서 무역한다 이런 그러한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나라가 쟤들은 조공채공이 아니라 무역이란 거 하는구나. 그래서 이때 어떻게 했냐? 공행무역을 실시했습니다. 공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청나라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청나라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인 단체한테 야 너네는 쟤들은 조공채공 안 하는데 신하들이 와서 무릎 꿇고 물건 갖다 바치고 우리가 물건 주고 이런 거 안 하는데 그러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물건 사고 팔고 해라 라고 해서 특별한 상인들 단체한테 그 특권을 줘요. 너네는 서양과 무역이라. 그래서 조그맣게 정말 조그만 무역로를 열어줘서 서양과 조그맣게 교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당시의 주변국들에게는 전통적인 국제질서, 조공채권 관계를 채택했고 서양 국가들과는 공행무역을 했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역과 조공채권을 좀 병행해서 했다. 나라들 사정에 맞게 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역사를 통해 생각해 볼 주제는 당근과 채찍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청나라 역사, 선생님이 아까 중간에 세 번째 학생 목표 때도 얘기했지만 청나라는 자기들보다 인구수가 많은 한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배할까? 그래, 때로는 강하게 그들에게 우리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아예 금지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머리 스타일, 반발과 복장을 강요하자.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채찍질을 한 거죠. 너네 우리 말 들어라. 이렇게 우리 말 들어야 돼. 하면서. 근데 동시에 이렇게 채찍질만 하면은 한족들이 불만이 쌓여서 언젠가 폭발하고 반란이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들을 적절히 또 어쩔 때는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당근도 줘야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한족들을 관리를 등용도 하고 한족들이 원래 문화였던 유교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근과 채찍이라는 게 꼭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토이기도 해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23살 때 군대 제대하고 나서 대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매일 밤낮으로 공부하고 그때 살면서 장학금이란 거 그때 처음 타봤어요. 그리고 장학금도 타고 뭐 동아리 회장도 해보고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24살이 됐을 때 나 너무 열심히 살았어. 잠깐 좀 쉬자. 너무 열심히 이제 1년을 진짜 열심히 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 거예요. 이걸 번아웃 증후군이라 하는데 그때 진짜 번아웃이었어요. 내가 에너지 너무 다 써가지고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그냥 놀자. 1년 놀자. 놀고 임용고시 이제 교사 되려면은 좀 어차피 천천히 해보자. 1년은 나 더 이상 못하겠다. 1년 쉬자 해서 진짜 1년 동안 뭐였냐면 방구석 페인이었어요. 제 방에서 혼자 이제 피파만 하루에 진짜 몇십 편씩 한 거 같아요. 영화 무조건 하루에 3편씩인가 3편씩 보고. 근데 나의 일생은 영화 보고 게임하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정말로 남들보다 좀 뒤늦게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실수했던 게 뭐냐면 너무 1년 동안은 채찍질만 했고 그 다음에는 나한테 당근만 줬던 거죠. 이거를 좀 적절히 했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때 어떻게 보면 나의 계획을 잘못 관리하는 바람에 조금 약간 남들보다 좀 뒤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잘 쓰고 있어요. 선생님 진짜 평일에는 진짜 미친듯이 일합니다. 진짜 솔직히 선생님 거짓말 하지 않고 밤 10시까지 진짜 맨날 일하거든요. 밤 10시까지 일하고 이제 10시부터 자기 전까지는 좀 아니랑 얘기도 하다가 스스로 좀 개인 정비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선생님은 진짜 평일에는 진짜 나에게 막 채찍질을 막 하다가 주말이 됐을 때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딱 일어나면은 이제 아내는 자고 있으니까 이제 몰래 나와서 컴퓨터 딱 켜고 피파를 딱 켜는데 그때 딱 한 손에 커피 한 손에는 피파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에게 당근은 피파 게임인데 그거 말고도 솔직히 주말에 가끔 아내랑 같이 데이트할 때도 있고 이러긴 해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채찍질, 주말에는 당근 약간 이 체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년을 좀 알뜰 그리고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보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정말 여러분도 너무 채찍질만 해서는 안 되고요. 너무 나에게 당근만 줘서도 안 돼요.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줘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에게 과연 당근과 채찍은 뭐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지금 객관적으로 나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당근과 채찍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걸 적절히 섞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청나라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수업 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